여러분,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 이건 마치 박테리아 한 잔을 생으로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의사인 친구는 자식들에게 절대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혹은 생수 뚜껑을 열어두고 방치해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나는 불쾌한 입냄새와 건조함, 이 냄새와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물 한 잔 꼭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 물 한 잔 잘못 마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 즉 물 마시기는 우리 몸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먹어야 물을 진짜 보약처럼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물을 제대로 잘 마시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식 저장소 건강뱅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일상에서 흔히 먹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던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침의 첫 물은 양치 후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전에 물 한 잔 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밤새 입안에 만들어진 박테리아와 세균을 함께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따뜻하고 수분이 가득한 구강 환경은 세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박테리아와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양치나 가글을 꼭 하시고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때 기성 가글액을 사용할 경우 가글액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되려 입안을 많이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물로만 가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마시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일으켜 체온 유지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장기의 운동력을 떨어뜨려 신체 능력 또한 떨어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천천히 적당량의 물 마시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천천히 적당량만의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물을 빨리 마시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나 심장의 혈관의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혈관이 파열되거나 터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급격한 물의 섭취는 혈중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을 깨트려 두통과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근육 경련, 방향감각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신장의 수분 처리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수병 물은 뚜껑을 연 날에 다 마시기. 운전하면서 마신 물, 사무실 책상 위에 먹다 올려두었던 물, 깜빡하고 그 다음날 또는 며칠 뒤에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수는 뚜껑을 열고 난 뒤 산소에 물이 노출되면 그때부터 세균이 증식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연 생수는 그날에 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뚜껑을 연 생수병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생수 자체의 위생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생수병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후 즉시 측정했더니 세균이 무려 900마리로 늘어나고 하루가 지난 후에는 3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또 세균은 30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봉된 생수는 가능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가급적 컵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혹시 입을 대고 마신다면 그날에 다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않기. 맵고 짠 음식을 먹다 보면 식사 중에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물이 음식과 함께 위장에 섞이면 소량의 소화액이 쉽게 희석되어 소화 불량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식사 중에는 가급적이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과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가 보다 쉽게 늘어나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몸 안의 물은 70%에 육박하며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로, 더우면 체온 유지를 위해 땀을 배출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과 나트륨 조절, 또 해독작용까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물을 아침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효능들 또한 아주 뛰어난데요. 첫째, 물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섬모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점막이 건조하고 충혈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러스 점막 친화성이 강해지는데, 즉 점막이 바이러스를 걸러주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머물지 못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둘째,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쪼그레지고 눈이 뻑뻑해지거나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우리 몸 안의 세포가 점점 건조해져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80세 노인의 몸은 5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체내 수분 감소는 뼈와 근육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져 세포 자체가 건조하고 딱딱해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덥다고 차가운 물 많이 드셨죠? 차가운 물을 마시면 오히려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가 쓰여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소화액 분비가 저하되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차가운 물 섭취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넷째, 장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장과 위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밤새 쉬고 있던 위와 대장에 반사운동을 유발하여 장운동을 촉진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챙겨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제품의 효과를 더욱 올려주어 장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셔 물이 혈액에 들어가게 되면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 속의 노폐물도 제거가 됩니다. 또 혈액 점도 감소에도 도움이 되어 혈전증과 같은 심혈관 및 뇌혈관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깐,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얼마만큼의 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체중의 30ml를 곱하면 되는데요. 가령 60kg인 사람은 1.8리터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균 1.5에서 2리터 정도의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신다면 건강상으로는 큰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물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첫물은 양치 후에 마시기. 둘째,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셋째, 천천히 적당량의 물만 마시기. 넷째, 생수병의 물은 뚜껑을 연 날에 다 마시기. 다섯 번째, 식사 중에 물 마시지 않기. 이 내용을 캡처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는 물,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마시기도 하는 물을 쉬이 간과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잘 챙겨 먹음으로써 제대로 된 보약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유익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